반갑습니다. 솔로덕스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준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면. 자, 기준면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가 하는 걸 보시고요. 먼저 감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분 정도나 2분 정도 감상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차곡차곡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준면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새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먼저 기준면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네모를 하나 그리겠는데 중심 사각형으로 그려야지. 사이즈는 100, 세로도 100. 스케치 종료. 컨트롤 7, 돌출 버튼, 선 클릭. 두께는 80, 확인. 자, 여기서 기준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금은 감상하는 시간, 여러분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감상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참조 형상이라는 곳에 기준면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정말 유용한 기능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기준면 클릭.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면을 찍을게요. 원하는 면을 찍고 방향은 뒤집기 15mm. 그리고 확인. 그리고 스케치를 누르고 요 면을 찍고 들어가면은, 자, 그리고 이제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이즈는 무시하고 나올게요. 컨트롤 7. 자, 보실까요? 이렇게. 이 기준면은요, 그러니까 기존의 3D 객체 면을 찍고 스케치를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면을 찍어서 그 면으로부터 평행하게 특정 거리만큼 들어가서 새롭게 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새롭게 도화지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스케치를 그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돌출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새로운 도화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면은.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솔리드웍스에는 좋은 기능이 있죠. 어떤 기능이 있나요? 시작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기능으로만 쓸 것 같으면 잘 사용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돌출해 보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선을 클릭해서 돌출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면을 잡아놨으니까 이 면에 스케치를 그렸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정 면으로부터 평행하게 일정 거리 떨어진 면에다가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고 그 도화지에 스케치를 그려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쓰이는 기능이 기준면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고, 예를 들어서 이 기준면을 만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건 가장 일반적인 거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거에 사용을 된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용 용도가 되게 많아요. 이제부터는 좀 따라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100백짜리 하나 그리세요. 이거 100백짜리 네모를 그린 다음에 100백짜리 네모를 그려서 두께는 저는 70 줬거든요. 70, 그렇죠? 뭐 꼭 똑같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비슷하게 100백에 70, 뭐 100백에 80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일시정지 해놓고 따라하시면 되겠죠. 저는 바로 들어갈게요. 자, 기준면 이제 처음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의 참조 영상의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기준면이죠. 자, 기준면 클릭. 자, 원하는 면이 나나 예를 들어서 요 면으로부터 평행하게 아래로 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면을 찍으시면 됩니다. 클릭. 그랬더니 그 면과 평행하게 도화지가 하나 튀어나오죠. 자, 그리고 거기 위로 한 몇 미리 갈까요? 20mm 갈까요? 20 엔터. 자, 내가 찍은 면으로부터 위로 20이 간 거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위로 20mm 떨어졌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준면 클릭해서 면을 찍고 20mm. 밑에 이제 오프셋 뒤집기를 하면은 반대로 내려갑니다. 그냥 뒤집기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숫자는 이제 20mm씩 하나만 띄우는 게 일반적이지만 20mm씩 한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밑에다가 3을 쓰고 엔터 하면은 20mm씩 3개가 나옵니다. 그쵸? 필요하면 이제 쓰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하나만 할게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버튼 누르면 바로 일이 들어가고요. 또는 이렇게 해제되어 있으면은 스케치 버튼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이제 일이
요리 들어간 거죠. 요 면으로. 얘가 아니라 이 새로 생성된 20mm 띄워진 그 면에 이제 스케치가 들어간 거고, 거기에 뭐 원 하나 아무거나 그릴까요? 원 이렇게 하나 그리기도 하고, 네모도 아무거나 하나 그릴까요? 이렇게. 사이즈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 종류 누릅니다. 컨트롤 7 이런 식으로. 자, 나오자마자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돌출 버튼 누르면 바로 돌출되겠죠? 근데 혹시 이제 빈 공간에 클릭을 해서 또는 ESC 눌러서 이렇게 해제되어 있는 분들은 해제하는 게 좋아요. 저는요, 일반적으로 ESC 해제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돌출 버튼 누르고 원하는 객체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돌출되고 있죠. 자, 방향은 반대로 바꾸고 블라인드 형태를 다음까지 하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쭉 가서 부딪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용도가. 자, 그리고 한 번 더 비슷하게 연습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기준면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어디 할까요? 앞에 면 할까요? 앞에 면 찍고 거리값은 15mm. 방향은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뒤집기 체크하시면 안으로 들어가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스케치를 여기 방금 전에 생성한 여기를 들어가면 되겠죠. 스케치 누르고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제가요, 원을 조금 작은 원을 그리는데 그냥 비슷하게 요 정도, 이 원통 안에다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스케치 종료, 컨트롤 7. 자, 빈 공간 한번 클릭했습니다. 저는. 자, 돌출 버튼 누르고요, 원을 선택하고 방향은 반대, 그리고 다음까지 해볼까요? 자, 다음까지 하면 또 지가 가서 부딪힐 면까지 가겠죠? 또는 공면까지 하게 되면은 클릭 하면 이렇게 내가 찍으면은 이 면까지 또 오기도 합니다. 공면까지라는 기능도 있다. 지금은 뭐 다음까지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다음까지 하면 지가 알아서 가니까. 그 밑에 보면은 공면까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면까지 한 다음에 요 면을 찍으면은 마찬가지 내가 찍은 이 면까지 이렇게 돌출이 되는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거기 꼭지점까지 해서 요 꼭지점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현재 여기에 있지만 내가 선택한 이 꼭지점과 같은 선상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 거리까지.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기준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같이 병행으로 돌출의 그 선택 사항을 조금 다양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능은 아니죠, 아마. 자, 지금은 다음까지로 바꿔 놓을게요. 확인. 자,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준면이고, 컨트롤 Z 되돌릴게요. 계속.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자, 그리고 컨트롤 Z. 자, 두 번째 방법. 이제 특정 면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보통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가운데 면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와 반대쪽 여기 면의 지금 요 양쪽 면의 중간, 딱 중간 면을 이렇게 잡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물론 거리를 알고 있으면 방금 전에 그 방법을 하셔도 되는데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기준면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면 일단 찍어. 이 면 찍고 뭐 뒤집기 눌러서 거리값을 알고 있으면 거리값을 쓰면 되는데, 하다 보면 그 거리값을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요 선상에 가면은요, 중간점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간점. 이 중간점이 뜨면 그때 클릭하면 바로 와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내가 딴 작업을 하냐고 지금 뒤틀어져 있는데, 기준면 클릭해서 요 면 찍고 바로 여기 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요 거리값 건들지 마시고. 지금 제가 거리값 건드니까 안 먹혔거든요. 자, 그래서 기준면 클릭해서 오른쪽 면 찍고 바로 그냥 여기 중간점 찍으면 가운데 오죠.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 앞에 면 찍고 여기 중간점 클릭.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오죠. 그럼 가운데 면입니다. 여기가. 자, 두 번째 방법 이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요, 방금 전에 그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방금 전 그 작업을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가운데 면 잡는 방법인데요. 기준면을 찍고요, 오른쪽 면을 찍고
살짝 마우스 가운데로 돌려서 반대쪽 면을 찍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그냥 가운데 잡혀요. 이렇게. 이것도 가운데 면 잡을 때 쓰는 방법. 확인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자, 기준면 찍고 요 앞에 면 찍고 뒤에 면 찍으면 이렇게 바로 그냥 가운데 면. 자, 이게 이제 중간 면 찾을 때 좀 빨리 쓰는 방법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스케치를 새로 들어갈게요. 왼쪽에 요건 좀 무시하기 위해서 그냥 내비두세요. 지우지 마시고 왼쪽에서 이제 윗면을 다시 한번 잡을게요. 자, 윗면을 잡고 스케치 들어갈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옆쪽 그냥 빈 공간에 원을 적당한 크기로 하나 그리세요. 저는 빈 공간에 50파이 50파이 그리고 나와서 돌출은요 100mm 할까요? 100mm? 100mm 하죠 뭐. 100mm 해놓고 확인. 옆에 이렇게 그려졌겠죠. 아무데나 보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저처럼 일단 원통 하나 그린다는 의미로 가면 되겠고요. 자, 이 원통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애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애가 없다는 가정하에 보는 겁니다. 원통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원통만 있는 경우에 면을 잡는 게 좀 애매해요. 저는 이 원통의 앞쪽에 이렇게 면을 잡고 싶은데, 그렇죠? 또는 뭐 옆쪽으로 바라보는 면을 잡고 싶은데 이게 애매한 경우죠. 만약에요, 처음에 원을 그리실 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처음에 그리실 때 원점에다가 원의 중심을 두시잖아요. 이 빨간색 원점. 빨간색 원점에 원의 중심을 두시고 모델링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해져요. 어떻게 편해지냐면은 얘를 돌출해 볼게요. 적당하게 돌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동그란 면이니까 이 면을 찍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스케치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준면을 찍은 다음에 이 면을 찍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면을 찍는다고 해서 바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예,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면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디자인 트리에 있는 이것도 하나의 기준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도화지 역할도 하지만 이거 기준면 역할도 합니다. 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정면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 위에 보이기 버튼. 이게 지금 저는 눈이지만 안경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클릭. 자, 왼쪽에 또 한번 윗면도 보이기, 우측면도 보이기. 전부 다 보이게 했습니다. 보이게 하니까 이쪽에 보면 이제 다 컬러풀하게 됐죠. 이게 아이콘들이 다 컬러풀하게 바뀌었습니다. 보이게 해서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있는 면이니까 얘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기준면 클릭해 볼게요. 기준면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정면을 클릭하고 뭐 거리 값을 알고 있으면은 뭐 25 이렇게 25 그렇죠? 원하는 면 35 하면은 3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서 스케치를 요 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원하는 그림 되겠죠. 네모로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나오고 컨트롤 7번 돌출 버튼 누르시면은 방향은 반대. 요 화살표를 꾹 눌러서 당겨도 됩니다, 여러분. 당기고 적당하게 거리를 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통만 있을 경우에 면을 어떻게 잡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거 좀 설명드린 거고요. 자, 컨트롤 Z로 돌려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시고요. 이번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거리값을 이용한 거고, 원통에 딱 맞게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요거 뭐 정면, 우측면, 윗면은 이제 가운데 다 보이게 한 상태에서 기준면을 클릭하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정면을 선택해 볼게요. 정면 선택한 다음에 이 원통의 면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내가 정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원통의 면을 찍으니까 원통이 바로 이게 바로 붙어서 나오거든요. 바로. 그렇죠? 근데 정면을 찍었는데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생성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각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절을 아직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각도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뭐 0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그렇죠? 이 면과 평행하게
0도로 이렇게 뒤쪽으로 생성이 바로 됩니다. 이렇게 접하게 생성되겠죠. 이렇게 또는 뭐 이거를 0도를 일단 확인 한번 누를게요. 확인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면은 기준면 누르고 원하는 정면 클릭한 다음에 원통 클릭, 그리고 여기 각도를 해제하신 다음에 원하는 각도가 뭐 180이면은 180 이렇게, 90이면 90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통 면에 접하게 바로 확인, 이렇게 면이 바로 생성되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기준은 이제 항상 요 가운데 요 면이 있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왼쪽에서 가시선을 켜놓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시면은요, 요거 같은 그리질 못해. 얘는 원점에 그린 게 아니라 옆에 그냥 빈 공간 아무데나 그렸잖아요. 원점은 여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원점이. 그러니까 요거 좀 숨길게요. 요 면한테 마우스 오른쪽 여기 숨기기 있죠? 안경, 눈, 얘도 마우스 우클릭 숨기기. 왼쪽에서 보면은 원점이 여기 있어요. 원점 봐봐, 여기 디자인 트리에서 보면 원점,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보이기를 하면은요, 여기에 있어요. 원점이. 지금 원점이 가시성이 잘 안 나오네. 근데 일단 이렇게 마우스만 올려놔도 알아요.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면을 마우스 우클릭하고 보이기를 하고, 윗면에 마우스 오른쪽 보이기, 우측면에 보이기를 해도 원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곳에 생성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원통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이제 가운데다가 좀 그리는 게 좋아요. 원점에다가. 근데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된 걸,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미 동떨어지는 상태에서 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도, 그렇죠? 동떨어져 있어도 방법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참조 영상에서 일단은 왼쪽에 이거 다 보이게 한 상태는 똑같습니다. 다 보이게 해놓고, 기준면을 클릭해서 원통의 이 면을 먼저 찍는 거야. 이렇게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면들, 정면이 됐든 우측면이 됐든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 클릭. 자, 그랬더니 왼쪽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떠요. 또, 그쵸? 90도냐 0도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확인 누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바로 원통과 접하게 0도 방향에 바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좀 숙지를 하시고요. 특히 원통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또 알아볼게요. 자, 컨트롤 Z를 좀 돌릴게요. 좀 돌려서 이렇게, 자, 네모만 남긴 상태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보면은 정면 꺼져 있네. 정면 다시 일단 켜놓을게요. 필요 없구나. 다 끌게요. 그냥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냥 다 끄세요. 자, 이번에는요, 그 특정 면의 각도를 이루는 면을 잡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면을 클릭을 하고요. 자, 위에 상부의 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부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이 모서리 중에서 오른쪽 요 세로의 모서리죠. 이 모서리 선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이제 면이 갑자기 거기에 갖다 붙어요. 그러면서 왼쪽에 보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각도 버튼이 있거든요. 각도를 눌러서 45 엔터. 내가 선택한 면이 내가 그 다음으로 선택한 모서리를 고정으로 해서 그 면이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 자,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준면 클릭하고 위에 상부면을 찍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모서리, 요거 가로의 모서리죠. 앞에 모서리 클릭을 하고 왼쪽에 각도 버튼 들어가서 45도.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방향이. 그리고 이제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케치를 요 면에 들어가서 원을 그리고 치수기입 하면 되겠죠. 치수기입 이렇게 대충 해볼까요? 치수기입을 요 선에서 원까지의 높이는 뭐 40이고, 오른쪽 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뭐 40이다. 원의 크기는 뭐 30이다.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컨트롤 7. 그럼 이제 다 그려진 거고, 여기서
돌출 버튼 눌러서 원을 클릭하고 방향은 반대, 다음까지. 다음까지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가서 부딪히는 면까지 가는 거죠. 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 잘 됐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어디에 그릴 거냐면 자, 컨트롤 Z로 돌려서 스케치를 이번에는 이 앞쪽 여기 기울어진 요면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원을 좀 그리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이번에 사이즈 입력 안 하고, 그쵸? 사이즈 입력 안 하고 대충 그냥 빨리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스케치 종료했습니다. 컨트롤 7. 여기서 돌출할게요. 돌출하고 원을 선택한 다음에 방향은 반대, 다음까지. 그랬더니 다음까지가 안 돼요. 근데 일부러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건데 왜 다음까지 안 되냐면요. 조금 전에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한테 마우스 오른쪽 여기 스케치 편집 있죠? 그리고 컨트롤 8 눌러서 똑바로 보는데 잘 보니까 이만큼의 영역이 가서 부딪혀야 될 선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태로 돌출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여기가 이게 바깥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여기 이 안쪽은 여기 부딪히지만 이 위쪽이 요만큼이 바깥으로 넘어가니까 다음까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 버튼 누르고 얘를 선택합니다. 방향은 반대. 자, 다음까지 했더니 안 되죠. 그래서 공면까지 해놓고 요 상부의 면을 찍어주시면은 요 상부의 면을 찍어주시면은 딱 그 면까지 가서 스톱이 되는 거죠. 확인.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응용 들어갑니다. 일단은 컨트롤 Z로 쭉 돌려서요. 다 취소해야겠다. 이제 알았죠? 이거는 다음까지와 그 공면까지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스케치를 이 위에 면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라인으로요. 이게 대각선을 하나 그려놓고 치수 기입을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는 15mm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5mm고 아이고, 여기 점에서 바닥까지는 45, 여기 점에서 오른쪽까지는 50. 자, 요 선 하나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겠습니다. 컨트롤 7. ESC 또는 빈 공간에 한번 클릭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기준면 또 잡아볼게요. 자, 기준면 클릭해서 위에 면을 찍고 이번에는 요 스케치를 클릭하면은 그리고 각도가 45도 이런 식으로. 혹시 방향이 반대로 하고 싶으면 그 밑에 오프셋 뒤집기 하면 반대로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인. 즉 기존에 있는 그 꼭 모델링의 모서리 선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선을 그리면은 그 스케치로부터도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들어가서 원을 한번 그리고 스케치 나온 다음에 컨트롤 7. 자, 돌출 버튼 눌러서 방향은 반대, 공면까지 해서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또는 다음까지 해도 되겠죠. 다음까지 얘는 다음까지 해도 돼요.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할 때 유용하겠죠.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취소할게요. 컨트롤, 이제 알았죠 이거는. 컨트롤 Z 돌려서 요 선은 남겨놓으세요 아직.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기준면 클릭. 기준면 클릭한 다음에 세 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점, 그리고 대각선 요점, 그리고 저 아래 요점. 이렇게. 그랬더니 세 점을 찍는 순간 그 세 점을 통과하는 면이 생성이 되는 거죠. 확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컨트롤 Z.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이렇게 미리 그려 놓으시면은 마찬가지 기준면을 이용해서 여기 점, 저기 위에 점, 여기 밑에 점 하면 이렇게 마찬가지 스케치의 점도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면을 또 만들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기준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 진짜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기준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케치를 이렇게 해볼까요? 정면에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그래서 라인으로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뭐 대각선도 되고 또는 그 옆에다가 뭐 수평선도 그릴까요? 수평선도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말랑이 스플라인도 해볼까? 스플라인도 옆에다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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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SC 종료. 네, 스플라인 알잖아요, 여러분. 스케치 다 했죠. 자, 스케치 종료합니다. 컨트롤 7번. 우리 작업을 하다 보면은 특정 선의 끝쪽에서 노멀한 면을 잡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노멀하다는 건 이제 그 선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면. 자, 해볼까요, 한번? 기준면 클릭, 그리고 원하는 선을 이걸 클릭하세요. 선을 클릭하고 끝쪽 점을 찍으세요. 띡. 그러면은 그 선과 직각이 면이 나와요. 자, 두 번째로 이 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점으로 이게 붙었는데, 만약에 이 점을 찍었으면 이 점으로 오겠죠. 다시 해볼까요? 자, ESC 하시고요. 기준면 클릭, 선을 찍고 반대쪽 점을 찍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요. 직각, 그 선의 직각, 그렇죠? 네,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할게요. 기준면 클릭, 이번에는 이 곡선 클릭, 그리고 끝쪽 점 클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을 클릭하고 점을 클릭하면은 그 선의 직각, 그러니까 그 선에 두 번째로 찍은 그 점, 거기에서 직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면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기준면을 좀 나름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이 이후에 나오는 모델링들은 이 기준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스케치, 이 면에 그 새로 만든 기준면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할 수도 있지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건 좀 약간 속도를 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의 핵심은 이제 기준면 만드는 거, 요거만 좀 약간 터득을 해 놓으시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감상만 하시면 돼요.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공면을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 기준면 내가 하나 선택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놈이 뭔가 자르는 역할도 해요. 얘가 이 면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면 자체가 뭔가를 잘라주는 역할, 그러니까 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또는 뭐 언제 또 사용 많이 하냐면은, 제가 하나 또 해볼까요? 이거로 숨기기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준면을 클릭해서 오른쪽 면, 왼쪽 면 확인, 그리고 위에 스케치 들어가서, 지금은 그냥 감상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미 이번 시간 수업은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수업을 미리 보여드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고편이죠, 예고편. 기준면이 사용을 언제 하느냐,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거죠. 돌출,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높네. 확인. 그리고 이제 3D에도 이제 대칭 복사가 있거든요. 3D 대칭 복사를 해보면은 가장 위에 요 면을 잡고 피처에 내려와서 원하는 물체를 선택하고 확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칭 복사할 때의 거울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상당히 다양한 거예요. 이 면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해도 되고, 또는 이 면을 가지고 대칭 복사를 해도 되고, 또는 이 면을 가지고 자르기도 되고,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기준면에 대한 강의를 좀 해봤는데, 하시면서 잘 안 되는 게 있거나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또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네, 아마 좀 반복적으로 좀 보시고 반복적으로 따라 하시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다음 강의에 계속 올라올 건데, 그때 이제 그 모델링을 하나씩 하면서 하나씩 따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럴 때도 사용하구나 하면서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